빚쟁이에게는 자기 인생이 없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 우리가 흔히 투자를 착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투자를 할 때 자기의 돈을 가지고 뭔가를 할 때 투자라는 건 결국에는 어, 자기 주머니로 계속 돈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투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투자를 돈을 묶어두는 걸 투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집을 사면서 투자를 했다라고 착각을 하죠. 근데 그 돈에 자기의 돈, 그 집에 자기의 돈이 묶여 있으면 그건 투자가 아닌 거죠. 돈을 불리는 건 고사하고 돈을 까먹는 가능성이 크죠.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잘 투자했다라고 착각을 하지만 돈을 불리는 건 커녕 돈을 까먹는 경우도 되게 많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의 돈이 점점 줄어드는 걸 견디기 어려워하죠. 근데 그런 결정들을 무수히 많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항상 올바른 길은 아니다라는 거죠. 특히나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자산 투자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과 반대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자신의 이름으로 집을 사는 게 좋은 거죠. 안정을 주기 때문에, 주거에 안정을 주기 때문에 분명 가치 있는 활동이 많습니다. 다만 무리하게 빚을 지어서 자기 돈이 아닌 남의 돈으로 집을 산다는 행위 자체는 문제라는 거죠. 언제든지 그 빚은 부메랑이 돼서 우리를 괴롭힐 것이기 때문인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빚쟁이는 자기 인생이 자기 게 아니죠. 남의 것입니다. 경마장의 말과 같은 신세로 살 수밖에 없죠.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이정재가 진 빚은 사기라고 합니다. 그가 인생이 답이 없다고 오징어 게임에 자신의 목숨을 내걸잖아요. 모험을 걸잖아요. 지금 아파트에 투기한 이들의 상당수의 빚이 5억에서 7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오징어 게임의 이정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는 담보물건의 가치를 보고 대출해 주는 게 아니죠.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대출을 해주는 구조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시스템과 체제가 바뀌었다고 보면 맞는 거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문재인 정부가 끝나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서 이 체제가 확 뒤집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든 항상 소득, 꾸준히 지속적으로 자신에게 들어오는 수입이 안정적인 수입이 중요해지는 거죠. 지금도 부동산 시장에서는 멍청한 호구 잡아가지고 수십 년 동안 빚갚게 만드는 그런 노예로 포획하려고 온갖 수작질을 벌이고 있죠. 그리고 정부는 이러한 짓을 교통시킬 의지가 안 보였죠. 이때까지. 그리고 새 정부는 경기 부양하겠다고 이 부동산 시장에 또 조작과 거품을 일으키려고 하죠. 두고 봐야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계속 먹혀들지 아니면 사람들이 조금씩 정신이 깨어날지는 두고 봐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최소 5년 이상은 안정적인 직장인이 가장 최고입니다. 지금은 무리하게 뭘 사기 위해서 빚지는 건 자살행위, 도박행위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사업 또한 지금의 시기에는 함부로 벌리는 건 매우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사무실을 넓히고 창고를 넓히고 새로운 상품에 크게 투자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정리해서 어떻게든 새는 고정비를 줄여야 되는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여야 되는데 되려 빚을 지겠다니요. 빚을 지겠다고 자기 발로 자기 손으로 대출을 받겠다고 사인하는 건 죽겠다고 노예계약서를 쓰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열심히 공부하면서 맛있는 거 먹고 또 재능을 키워가는 인생이 가장 멋있고 좋은 인생이라는 거죠. 빚지는 건 무서운 일이다. 지옥으로 향하는 길이다라고 생각하면 좋겠는 거죠. 물론 빚이 무조건 100% 나쁜 건 아니죠. 잘 활용하면 충분히 우리한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득이 될 수 있죠. 근데 양날의 칼과 같아서 잘못 쓰면 그 빚에 배이게 된다라는 거죠. 오징어 게임이 이정재와 같은 신세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앞으로는
허세 부리고 자랑하는 것보다 좀 실용적인 실리를 추구하는 생각과 태도가 더 많이 자리를 잡을 거라는 거죠. 당연한 거죠. 왜? 많은 사람들이 몰락하고 무너지고 대가 치르는 걸 목격할 거기 때문인 거죠. 유럽에 미국에 있는 바이오족이라고 하는 이들이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를, 왜 그렇게 사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바뀐 거죠. 살기 위해서 그렇게 변한 거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대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지를 좀 잘 고민해야 되는 거죠. 진짜로 대비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지내는 게 맞는지를 생각해야죠. 생각해야 됩니다.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런 건 없습니다. 절대로 그냥 되는 거 없다라는 거죠.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앞으로 경제적인 위기가 닥칠 거니까 거기 경제적인 위기가 오면 주식도 싸게 살 수 있고 부동산도 싸게 살 수 있고 비트코인도 싸게 살 수 있고 뭐 싸게 살 수 있는 게 되게 많다. 그러니까 현금을 가지고 기다리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맞는 얘기죠. 정말로 경제 충격이 오면 박앤세일 기간이 들어오니까 물반 고기 반인 시기가 오는 거죠. 그때는 자기가 원하는 물건들을 골라서 잡을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건 그때까지 살아남는다라는 거죠.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죠. 인내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게 말처럼 되게 쉬운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너도 나도 다 기다리면 된다라고 하는데 기다리는 것만큼 힘든 게 없는 거죠. 그게 제일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비투하고 연끌하고 온갖 투기를 해서 만들어온 거품 세상이 가짜임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정신 차리게 되는 거죠. 근데 정신 차린 그 시점이 되면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이미 끝까지 와 있는 상태라는 걸 알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은 함부로 일 벌리지 않고 몸을 추스리고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현명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죠. 아직 본격적인 조정은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언제든지 혹독한 위기, 충격이 올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요즘은 언론의 뉴스를 보면 겁이 많이 납니다. 왜? 무시무시한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요. 뭐 벌써 시중금리가 하반기 되면 8%가 될 거다라는 뉴스도 나오니까요. 내년 되면 10%, 12% 얘기도 나오겠죠. 이런 시기에 부동산을 산다, 주식 투자를 한다라는 건 매우 우려스럽다라고 보는 게 맞죠. 시간이 지나면 예적금 금리도 올라가겠죠. 각종 투자할 곳도 더 늘어날 거다라는 거죠. 근데 확실한 건 지금은 최대한 현금을 비축하고 모아두고 기다려야 되는 시기다라는 거죠. 그게 나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로 쉽지 않고 절대로 만만하지 않은 현실을 우리는 맞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대충 살아야 될 시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정말 치열하게 노력하고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남들에게 휘둘리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남들에게 끌려다니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악착같이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자기 인생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함부로 나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제 말도 믿어서는 안 되는 거죠. 제가 하는 말 중에도 실수와 가짜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항상 스스로 직접 확인하고 점검하면서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모르는 부분은 남들에게 묻고 또 그가 하는 얘기가 맞는지는 또 내가 확인해보고 계속 그런 식으로 내 스스로 나의 시각으로 내 의지로 세상을 살아가겠다라는 마음을 먹어야 될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해도 실수하고 놓치는 게 생길 수 있죠. 그래도 실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사는 게 쉽지 않고 힘들고 어렵다라는 걸 인정하고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도 내가 나의 인생을 사는 게 쉽지 않은데 함부로 빚을 지면 그건 그저 내 인생을 안 살겠다. 내 인생을 남한테 맡기겠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주인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나를 그냥 노예로 전락시키겠다라고 내 스스로 결정하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절대로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죠. 빚을 5억에서 7억을 지닌 사람들이 어떻게 몇 년 안에 10년 안에 그 빚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3억 5천만 원의 전쟁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저자가 3억 5천만 원의 빚을 갚으려고 7개에서 10가지의 일을 10년 동안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빚을 갚았죠. 그는 하루에 두세 시간을 자면서 그렇게 10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 빚을 갚았죠. 근데 그렇게 빚을 갚는 사람이 100명 중에 몇 명이나 될까요? 1000명 중에 한두 명 될까요? 확률로는요. 1%가 될까요? 0.1%가 될까요? 정말로 극소수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빚진 상태로 평생을 살아간다. 평생을
남에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 것이다 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빚쟁이는 절대로 자기 인생을 살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